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4월, 고3하고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에 온라인 개강을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은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되었죠. 발표는 했지만 사실 준비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최소 이달 말까지는, 이달 말? 아니. 최소 2, 3개월 정도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한 다를 수 있지만,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내 아이가 혹시나 어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학교를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꼭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학원은 지금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어쨌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들, 이렇게 개별로 알고 있는 분들 보면 학원은 보내고 있어서 참 이거 난감하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학원들이, 그것도,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학원 가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이제 고학년들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덜 위험에 노출되겠죠. 아무래도 저학년에 비해서는. 어쨌든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수능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교과 시험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요.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3의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물론 수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서버의 문제, 또 라인에 대한 문제, 선 있죠. 또 아이들이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완전히 또 스마트폰을 완전히 개방형으로 놔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죠? 이 데이터 사용을 계속 해야 되니까에 대한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는 어쨌든 하나씩 해결해 가기 위해서 과기부라든지 또는 과기부, 정통부, 과기정통부인가요? 어쨌든 그런 쪽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다. 그리고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수업 중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밴드나 단톡방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왜냐면 공부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그럴 때 밴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카톡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학생의 아이디어든 어떤 교사의 아이디어든
이런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감염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한 최영훈 학생인가요? 그 한 학생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앱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활성화돼서 저런 아이들도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 아이도 뭐 광고비로 처음에 한 14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시 기부했다 그래서 아유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학생 아이가 만들었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아이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정확하게 먹혔던 경우도 있겠지만 중학생 아이가 그런 거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도 그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잘 극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장애 요인들은 지금처럼 서버의 문제도 있고요. 라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교사는 교사대로 잘 준비를 하지 못한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됐건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될 때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각 반별로 수업을 하는지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네요. 근데 그렇게 반별로 수업이 가능한가? 아니면 한 학년에 그냥 전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경우가 됐던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뭐 이전에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이는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사실은 이 방송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원래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번에 이제 블라인드 평가 이번에 고3들의 경우에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일반고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일반고가 절대적으로 절대 정말로 상대적으로 그도 매우 깊게 매우 많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런 것을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안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로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가 뭔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왜 학교에서 왜 수행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를 써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먼저 자기가 준비를 해서 혼자서 자기 호기심을 찾아서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자기주도성과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게 매우 우수하다고 보죠. 또 발전 가능성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수업 참여를 매우 능동적으로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고3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예습을 한 거나 그 다음에 혹시나 뭐라고 하죠? 카톡이나 또는 밴드에 의해서 교사들과 소통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리고 그 참여를 또는 이게 이제 제가 아이들 학생부 보면서 매우 면밀하게 그리고 매우 잘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웃기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것 말고 진중하게 또는 뭐 가끔 웃기면서 그 학습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선생님도 당연히 재밌게 수업을 하고 싶죠. 하지만 앞이 안 보이면 재밌게 수업이 참 하기 힘들어요. 그죠? 더더군다나 새 학년의 새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 역시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고 있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앞에는 그냥 이제 막 새순 돋아오는 나무 같은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응하기까지도 매우 힘들었거든요. 쉽지가 않은 과정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앞에 누가 학생이 있으면 저도 강의를 갈 때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방송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송으로 하게 될 때 힘듭니다. 왜냐면 아이들 반응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고육책으로 그 중에 방송반 아이들 한 4, 5명? 서너 명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데 그나마 얘네들은 좀 선택되어져서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과 학교 수업 교실에서 듣는 아이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열강을 하고 싶어도 저 역시도 흥이 좀 들라고요. 들었던 아이들이 뭐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 이렇게 그렇게 피드백 해준 나중에 그 방송을 들었던 선생님이 찾아와서 대표님 이거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는 얘기를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니면 뭐가 어떻고 이렇게는 들어봤어도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혼자서 열심히 하니까 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 거고 교사하고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질문을 적절하게 할 때 선생님은 신나거든요. 질문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 학교의 키워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다.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는 제가 좀 전에 나왔던 어떤 밴드나 카톡방에서 수업 중 내지는 수업 후에 적극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늘 교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 저 무슨 책 읽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 그러면 책을 뭐 어떤 거를 읽는 게 좋을 것인가요? 좋아요? 라든지 이런 소통이 필요한 거고 이 수업이 이게 아니라 또 담임이라고 하는 분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분하고의 소통도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 담임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죠. 아직 얼굴도 못 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라도 선생으로서의 존재감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흥겹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저 선생이 나쁘다 좋다의 말을 떠나서 또 저 선생이 좋은 선생이다 나쁜 선생이 떠나서 기본적으로 교사라고 하는 그 업무 직무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학생과의 소통에 의해서 자기가 신나할 수 있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비록 얼굴을 직접 못 보기 때문에 뭐 시험이 어떻게 되고 또 수행평가야 이제 있는 자리에서 거의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인 거죠. 준비를 해왔냐, 안 해왔냐.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더 얼굴을 안 보고 어떤 글로 표현이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로 봐서는 그죠? 또 모르죠. 어떤 선생님은 야 니네들 얼굴 사진 좀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하고
그 어떤 무슨 소통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이디어를 교사에게 자꾸 제시를 하라는 거죠. 그게 결국 면학 분위기 조성 같은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어떤 창의력을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그 아이 이름이 정확하진 않지만 채용은 그 아까 중학생의 그 코로나 앱 만드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본 어른들이라면 누구나가 어이구 기특한 놈은 아니고 어쨌든 기특한 아이구나 또는 아이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아이도 꼭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잘 몰라도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라는 건 소프트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만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어찌됐건 그것은 상상력이나 자기가 현재 써왔던 다양한 기기의 접근 능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가는 거니까 또 어떤 학교의 경우라면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수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아이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 정말 똑똑한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상상력이 그렇게까지는 발휘가 아직 그쪽으로는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상력이 발휘가 될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모여서 선생님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그런 평가들이 선생님이 잘 제대로만 기록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정말로 뛰어난 역량의 아이인 거죠. 이번 일로 분명히 이제 수업을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문명의 위기들을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뭔가 학교에서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이렇게 융합해 갈 수 있는 사고나 그런 것들을 우리 교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학생의 평가는 매우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화두는 그리고 올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꼭 이 코로나 이거 외에도 블라인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평소에 해왔던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영어 원서책 읽기, 독서하기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해라. 그죠? 여태까지는 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어서 선생님한테 말 잘 못해요. 이런 말도 가끔 들었었는데요. 오히려 얼굴 안 보니까 글로 쓰라면 쓰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소통의 능력들을 더 많이 길러라. 또 제가 이전 방송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저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생님 이러이러한 책을 읽으렵니다. 그럼 선생님도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도 그렇지, 그래, 잘해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찌됐건 방법은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오히려 더 창의력이 있는 그러니까 대안 제시 능력인 거죠. 대안 제시 능력은 그거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결국은 창의력인 거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더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자기 자신을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